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합동연합학술원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사전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미용학과나 피부 미용 또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운 거 이상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accept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거부하면은 결국 손해는 여러분만 손해가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잘못 배운 거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한테 새롭게 다시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구조도를 입체적으로 지금 외피에 대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거는 어느 그림이든지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가 표피 부분이죠. 표피가 있고 그 밑에 진피가 있습니다. 진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다 해서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을 생각해 보세요. 털이 꽂혀 있는 부분, 거기는 이제 표피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빨간 살덩어리가 진피 부분이고, 돼지고기 비계덩어리 있는 데가 피하 조직, 즉 피하층이라 해서 지방층입니다. 그리고 한선이라고 해서 땀이 나오는 이게 땀샘은 전부 이 진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낭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들어내는 피지선이 있어요. 이것도 땀이나 기름을 만드는 것도 역시 다 진피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이 피지선을 보시고 그 다음에 털을 세워주는, 반드시 나가도록 뻣뻣하게 나가도록 세워주는 것을 임모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낭, 이거 털을 갖다가 싸주고 감싸주는 주머니입니다. 모낭. 그 다음에 정맥과 동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피가 들어가야, 혈액이 들어가야만이 털을 자라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모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모근이 이제 밑에가 있어요. 그 털 엄마 세포입니다. 만들어내는 엄마. 그 다음에 이 털이 자라 나오면서 모낭에 피지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 위에 있는 이게 구멍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이게 구멍이 모공입니다. 모공을 통해서 지방이 밖으로 나가고, 이 한선, 즉 땀샘이라고 해서 이건 직각으로 올라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와서 땀이 나옵니다. 그 지방과 땀이 섞어집니다. 섞어져서 우리 피부 전체를 덮어 씌우는 거, 이걸 피지 보호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산화됩니다. 산소에 의해서. 그래서 지방산이 됩니다. 지방산이 되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지방 속에 있는 것이 땀과 지방을 섞어줍니다. 즉 유화 역할을 합니다. 유화제입니다. 그래서 씌워진 피지보호막은 항상 약산성을 띠고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이건 털 위에 나오는 부분 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신경이 있죠. 신경과 정맥, 동맥, 모세혈관까지 이건 전부가 다 진피 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진피에 속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단면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표피고, 그 다음에 표피가 여기까지 기저층까지가 표피입니다. 그래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극세포층을 다른 말로 유극층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극세포층, 유극층, 그 다음에 기저층. 이 5개의 층이 합쳐져서 표피를 만듭니다. 5개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표피가 두꺼운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피 조직은 1mm가 채 안 됩니다. 잘해야 0.8mm
정도가 됩니다. 표피가. 발 뒤꿈치 같은 경우는 좀 두껍죠. 표피가. 보통 얼굴 같은 경우는 0.8mm, 이게 아주 얇아요. 10,000원짜리 두께의 반절 정도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5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각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그다음에 기저층이라고 합니다. 기저층에 이제 피부 세포를 만드는 엄마 세포가 기저층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포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각질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진피 조직인데 이거는 빨간 살덩어리라고 그랬죠. 진피 조직은 콜라겐 섬유 조직과 주로 엘라스틴 섬유 조직 이 두 가지가 건조 중량, 즉 진피를 말려서 달았을 때 콜라겐이 약 90%, 엘라스틴이 약 2%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92%가 건조 중량으로 진피 조직을 채우고 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깁니다. 이거는 좀 더 진피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 소성, 치밀하게 결합된 결합 조직. 그 다음에 세망 조직, 이건 전부 진피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조직, 이건 피하층에 있죠. 피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은 섬유 모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된 건 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엄마 세포입니다. 이거를 섬유 모세포라고 하고, 모세포마다 핵이 있어야 돼. 핵 없으면은 섬유 가닥을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교원 섬유 조직, 탄력 섬유 조직, 이게 엘라스틴이라고 합니다. 엘라스틴은 이렇게 적어요. 엘라스틴은 숫자가. 교원 섬유 조직,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조직을 교원, 엘라스틴을 탄력 섬유 조직. 그 다음에 기질로 채워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기질로 채워져 있다. 이게 이제 듬성듬성하다 소성 결합 조직이고, 치밀하게 결합된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각 엄마 세포가 다 존재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콜라스틴, 엘라스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원 섬유 조직이라고만 지금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에는 콜라겐이죠. 콜라겐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섬유 조직. 엘라스틴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 조직 위에서 아래로. 그것은 엘라스틴인데, 엘라스틴의 숫자가 적어요. 적어서 지금 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교원은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90%를 차지하고 엘라스틴이 2%만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세망섬유, 세망 조직입니다. 얼멍얼멍하게 세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섬유 모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은 세포막이 있으면은 그 안에 세포 소적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부가 어떠한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을 9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원형 도표로 만든 겁니다. 보호작용, 두 번째 체온 조절작용, 셋째 저장작용, 넷째 표정작용, 5번 재생작용, 6번 흡수작용, 7번 호흡작용, 8번 지각작용, 9번 분비작용. 이렇게 해서 9가지 작용을 하는데 25세까지는 9가지 작용이 활발합니다. 근데 25세부터 노화가 되면서 이 작용들도 저하가 돼요. 점점 기능이 저하가 돼서 늙어가는 겁니다. 보호작용은 외력에 의한 보호작용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그 물질 또는 자극을 말합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계적 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광선작용, 광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보호작용, 화학적 자극을 보호한다 해서 보호작용. 보호작용을 하는 것이 기계적 외력, 그게 누가 나를 때렸다, 물리적으로 나한테 위해를 가했다 하면은 각질층과 진피와 피하층 전체 피부가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주로 피하층입니다. 그리고 지방 두께가 두꺼울수록 멍합니다. 때려봐야
큰 충격이 없어요.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층에서. 그 다음에 광선, 멜라닌 색소가 딱 펼쳐져서 열에 의한 화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각질층도 역시 보호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피지선이라든지 피지 보호막이 이렇게 씌워지면은 이 화학적 자극을 어느 정도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각질층이 또 그 역할을 합니다. 체온 조절 작용은 발한 작용, 즉 땀을 많이 만들어낸다. 땀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올라간 것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온도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리고 체온 조절 작용. 그 다음에 저장 작용. 피하 조직, 이 지방에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 작용. 지방을 저장한다 해서 저장 작용. 표정 작용. 여러분들이 얼굴에 양두근이라고 하는데 표정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표정을 뭐 찡그리는 표정, 웃는 표정 이런 거, 화난 표정 이렇게 해서 양두근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생작용. 한번 찢어진 피부는 꼬매놓으면 일주일이면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원상 회복이 됩니다. 이게 재생이에요. 근데 기저세포가 어디냐면 표피예요. 표피의 5번째 있는 기저층에서 다시 만듭니다. 엄마가 딸세포를 만들어서 쩍 벌어진 자리를 메꿔줍니다. 그 다음에 흡수작용. 이것은 이제 모낭이라든지 피지선에서 역시 흡수작용을 합니다. 즉 몸에 피부에 발랐던 것을 모낭을 통해서 피지선을 통해서 진피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피부 모 자체는 간극이 약 120에서 150 나노미터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 세포 사이사이 간극을 통해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작용. 호흡작용을 조직이나 세포가 다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지각작용, 감각작용입니다. 냉, 온, 촉, 통을 느끼는 감각, 이것도 피부가 하는 작용이고, 그 다음에 피부의 반사작용, 혈관이 수축이 되고 늘어나고 확장이 되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피부 반사작용, 이게 지각작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비작용, 피지선에서는 지방이 나오고 한선에서는 땀이 나옵니다. 분비한다 해서 분비작용. 이 9가지 작용이 제대로 되는 게 정상 피부입니다. 피부가 이쁘냐 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 자체가 9가지 기능을 해야만이 정상 피부라고 할 수가 있지, 이 중에서 몇 가지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25세 이후부터는 전부 비정상으로 기울어져서 이 9가지 작용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을 더 상세하게 해놓은 거니까 이거 다 올려놓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설명 자료인데, 아까 이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가립층, 여기 유국층이 빠졌네요. 유국층이 있어요. 과립층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국층이 있습니다. 유국층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입니다. 기저층에는 기저모세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포가 엄마세포입니다. 가운데 점 찍어놓은 건 핵이에요. 핵.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모세포에서 엄마가 딸을 만들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쭉 타고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각질까지 올라온 다음에 약 28일 걸려요. 25세까지만 그렇습니다. 25세까지는 28일 걸리고 한 일주일을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일 후에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각질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35일째. 이거를 떨어져 나간 걸 때라고 해요. 때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이 옆에 5대1 간격으로 멜라닌 색소세포가 있습니다.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새카맣게 만들어내서 올라오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이 멜라노사이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각질층이 없는 부위가 있어요. 손바닥, 발바닥, 입술, 이거는 각질층이 없고 투명층부터 시작을 합니다. 투명층부터. 투명층은 반질반질하고 지방 성분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물질들이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용도 합니다. 이게 투명층에서.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각질층까지만 스며들어요. 그 다음에 투명층 이하로는 물은 스며들질 못합니다. 분자가 커서 그래요. 분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멜라노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각질층 거의 가까이 올라온 거. 이거는 뭐예요? 기미입니다. 기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각질층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갑자기 표시가 안 되네. 이렇게 올라와서 딱 그 각질층 밑에 또 멈춰요. 이게 주근깨예요. 주근깨는 이렇게 일정한 직선으로 올라온다면은 기미는 넓게 퍼지면서 올라와요. 넓게 퍼지면서. 그 다음에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것이 밖으로 뚫고 나오는 거, 이게 무엇일까요? 밖으로 뚫고 나와. 이제 되네요. 밖으로 이렇게 뚫고 나와요. 이게 점입니다. 점은 이렇게 밖으로 뚫고 나왔기 때문에 빼내버리면 돼요. 이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몇 달 후에 또 며칠 후에 다시 점이 생긴다면은 중간에서 끊어져서 그래요. 중간에서. 그래서 완벽히 뿌리까지 빼내야만이 재발을 안 합니다. 근데 멜라노사이트가 살아 있으면 다시 만들어내요. 점은. 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미나 주근깨는 올라오다가 말아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퍼진 것은 기미. 그 다음에 그 딱 직각으로 올라와서 수직으로 세워진 것은 주근깨예요. 주근깨가 올라와서 밖으로 뚫고 나오면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치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휘어지게 각질층만 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기미나 주근깨 각질층 휘어지게 하는 거는 오이팩 한다. 뭐 휘어져요. 딸기팩 휘어져요. 과일팩 휘어져요. 왜? 비타민 C가 들어서 그래요. 비타민 C가 미백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각질에 있는 것만 없애는 겁니다. 근데 점은 없앨 수 없어요. 점은 안 없어져요. 근데 기미나 주근깨는 일반 비타민 C로 됩니다. 되는데 이 계속 안에서 만들어지어서 또 올라와요. 그게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기미 주근깨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기미 주근깨가 점 빼고요. 점 빼고 기미 주근깨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밑에 있는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색소 형성 세포 또는 모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말하자면 적절하게 그렇게 만들어낸다든지 아예 안 만들면 백색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멜라닌 색소만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황인종이죠. 황색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도록 원위치만 시켜놓으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원위치를 시키는 거, 이게 셀젤이라든지 본사가 만든 모든 제품은 이 원위치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점은 어차피 빼내야 돼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피입니다. 진피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섬유가닥으로 된 것은 콜라겐, 즉 장력 섬유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이 표피를 팽팽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게 가로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가로로 된 게 90%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섬유의 실가닥인데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묶어줘야 하잖아요. 묶어주는 세로 섬유 조직. 세로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게 2%입니다. 이게 엘라스틴이에요. 그래서 이거 탄력 섬유 조직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25세까지는 진피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채워져 있을 때에는 표피를 받쳐줘요. 그래서 이것을
콜라겐, 엘라스틴 두 가지를 받침대 조직 또는 기둥 조직이라고 그래요. 기둥처럼 받쳐주고 있다가 이것이 25세부터 없어지기 시작해. 콜라겐 또는 엘라스틴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고 할까요? 무너져 버립니다. 표피가 무너져. 이게 팽팽하고 탄탄하게 받쳐줬던 콜라겐 엘라스틴이 부족하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주름살입니다. 이게 주름살이에요. 예, 그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25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부족하니까 콜라겐 엘라스틴을 태워서 주인의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예, 이게 다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단백질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나이 들수록 기질 조직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실타래가 돼요. 실타래. 그래서 한쪽으로 뭉쳐버립니다. 한쪽으로 뭉쳐서 없어져.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은 실타래가 이쪽으로 가서 쏠려요. 쏠려서 뭉쳐있어. 뭉쳐있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주름살입니다. 한쪽을 뭉쳐버리면은 이게 없는 섬유가 없는 데가 이렇게 무너져요. 이게 진피 조직이 소고기 장조림하고 비슷합니다. 장조림을 가로로만 찢어져요. 세로로는 안 찢어져요. 세로로는 죽어도 안 찢어져요. 가로로만 계속 찢으면 가느다란 실이 됩니다. 그러죠? 장조림이. 그게 우리 진피 조직이에요. 옆으로 찢어지는 부위, 이게 장력섬유 조직으로 콜라겐 층에서 찢어지는 겁니다. 엘라스틴 층에서는 찢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 지방세포가 있는 것이 바로 피하층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각질 투명 과립 밑에가 유국층이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야 되겠네. 유국층 다음에 기저층. 각 층별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학술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원리를 잘 깨닫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피흡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어떠한 물질이 묻으면 이 피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어디까지? 진피까지 뚫고 들어가는 걸 경피 흡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미용과 대학이나 피부 미용을 배우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뚫는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아마 이게 바르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진피까지 들어가야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노 입자로 하면 들어간다. 이것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왜 들어가냐? 구멍의 크기가 세포가 120에서 약 150 나노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 세포가 구멍이 있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한 150, 120에서 150 nm 나노미터 nm. 1나노는 1미터를 1억 분의 1로 자른 것이 1나노미터입니다. 근데 화장품에서는 보통 80나노미터 이쪽 저쪽으로 쳐요. 원료를 80나노미터 정도로 만들어. 근데 이건 120에서 150이잖아. 근데 이게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뚫고 들어가려면 이게 가루 성분이거든요. 80에서 100, 80나노 이쪽 저쪽. 나노 입자는 액체는 못 만들어요. 고체. 즉 고체만 나노로 할 수가 있어. 고체만. 그거를 유화시켜서 쌓아야 돼요. 감싸야 돼. 감싸야만이 이 세포가 유화가 됐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화시켜야 돼요. 80나노미터로 쪼개서 유화시켜서 바르면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피부 세포는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오늘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피부에 바른 물질이 표피를 뚫고 진피층까지 흡수하는 것을 경피흡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분자 규모가 커요. 그래서 진피까지는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나 다음의 물질들은
피부 각질층에 바르는 즉시 진피까지 흡수가 됩니다. 이 진피까지 흡수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오일 성분입니다. 오일 성분은 이게 유용성, 즉 오일에 녹는 것이 돼야 돼. 오일 성분인데 오일에 녹는 거, 녹여서 오일에 녹여서 바르면 돼요. 예를 들어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A, D, E, K.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근데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피부에 좋거든요. 비타민 E는 뭐 말 그대로 회춘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피부 세포에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비타민 E가 지용성입니다. 이것을 얼굴에 바르면 안 들어가요. 그냥 바르면. 그러니까 캐리어 오일에 녹여요. 비타민 E를 다른 오일에다 녹여서 바르면 돼요. 녹여서 바르면은 그냥 스며들어 버립니다. 바로 진피까지 스며든다. 이게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지용성이에요. 그런데 B, C 이렇게 수용성이에요. 비타민 B나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표피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수용성이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지용성은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 호르몬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호르몬 공장에서 옛날에 남자들이 맨손으로 여성 호르몬을 만졌어요. 몇 달 동안 그걸 자꾸 만지다 보니까 남자들 젖이 나와요. 유방처럼. 왜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뚫고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르몬제는 다 뚫고 들어가.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거 많이 배워서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약국에 가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게 세레스톤입니다. 캄비션, 세레스톤, 이거 다 약국에서 파는 피부 연고제는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즉시 스며들어 버립니다. 호르몬제는. 그 다음에 하이드로퀴논, 이건 표백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도미나크림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도미나크림에. 그 표백제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물질은 바르는 즉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진피까지.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물질의 점도가 진할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겨울철 논밭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그저 좋아라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밭에 이런데 눈이 쌓여 하얀 그 밭을 다니다 보면은 그저 그냥 옛날에는 그 거름 쓰려고 막 그 대변을 뿌려놓거든요. 대변을 밭에다가 그게 푹 빠집니다. 다리가.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그래서 푹 빠지면은 그냥 그 대변이 막 발목 넘어서 그냥 아래 다리까지 막 그냥 그 푹 적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집에 빨리 와서 옷을 벗어내고 깨끗이 씻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막아내는데 이미 들어갔어요. 대변이 진하잖아.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서 부어요. 그리고 누렇게 돼요. 다리가, 발다리, 발목이나 다리가 누렇게 부어 있는 거. 이게 똥똑 올랐다 이러잖아요. 이게 삼투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한 화장품의 원료를 많이 넣으면은 영양크림이나 에센스에다가 또는 젤 타입에다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삼투압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대변칸은 큰 항아리를 묻어놓고 넓적 그 뭐라고 널빤지를 두 개를 이렇게 간격을 벌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은 그 간격이 커가지고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똥통에 잘 빠졌어요. 근데 바로 꺼내서 막 그냥 옷 다 바로 벗겨내고 물론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해도 이미 온몸을 통해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리 링겔로 씻어낸다 해도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똥통에 빠지면은 이게 삼투압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해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압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물놀이를 많이 갔어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데리고 다녔으니까 잘 알죠. 그래가지고 냇물 한 2m 3m 깊이에 흐르고 고여있는 그러한 흐르는 냇가에 물에 가서 놀았어요. 근데 그 술 먹고 어른들이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놀다가 나중에 보면은 빠져서 물밑에서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술 먹고 물놀이 하면 잘
심장마비로 죽어요. 근데 꺼내서 이렇게 밖으로 꺼내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을 이렇게 하고 누르고 막 그렇습니다. 인공호흡이라고 하죠. 인공호흡을 하고 눌러서 살아나는 경우는 빠진 지 즉시 얼마 안 됐을 때는 살아나요. 그런데 좀 오래된 거는 이렇게 건져내면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온몸이. 그러니까 꾹꾹 누르면은 입과 코로 막 나와요. 물이 나오면서 퉁퉁 부었던 몸에서 자체적으로 피부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력을 가하면 들어갑니다. 압력을 가하면은 원래 물은 피부를 뚫고 못 들어가요. 분자 구조가 커서. 근데 압력을 가하면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열을 가하면은 세포 간극이 넓어져요. 넓어져서 잘 흡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셀젤이나 이런 것은 한증을 하면은 효과가 더 좋다.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셀젤이나 우리 제품들은 그 아까 이야기한 나노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나노로 만들지 않는다 해도 점도로 해요. 점도가 진하게 해서 들어가도록 그 대신 부작용이 없게 만들었어요.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증을 하잖아요. 열을 가하면 더 잘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더 잘 들어가는 이유가 세포 간극이 막 벌어져요. 열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팩 재료가 있는데 얼굴만 사용하도록 개발 중입니다. 근데 샘플을 얼굴에 바르는 즉시 20분 30분 동안 은은하게 더워져요. 얼굴이 열이 저절로 나도록 해놨기 때문에 석고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팩이 나옵니다. 곧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열을 가하면은 화장품의 원료 성분들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 나노 입자입니다. 피부 세포 간극이 120에서 150 나노미터니까 이것보다 규모가 작으면 흡수가 되는데 보통 80 나노미터 내외로 만들어서 흡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지금부터 한 7, 8년 됐나요? 그때 최초로 국내에서 썼어요. 나노 입자 영양크림 에센스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그렇게 별로 크게 안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알다시피 나노로 쪼개서 이렇게 만든다 하면 고체라고 그랬잖아요. 고체가 들어가거든. 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체를 80 나노미터 내외로 만들어서 유화시켜요. 유화시켜서 집어넣는 것이 나노 기법인데, 고체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7, 8년 전에 벌써 나노를 썼는데 지금은 점도 진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어야 피부 또는 체내 세포에 영향을 주는데, 진피 윗부분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 모세혈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저막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층, 표피의 기저층과 진피층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바로 밑에 여기 이 부위에 바로 밑에 이 부위에 뭐가 있냐? 실핏줄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진피 바로 위쪽이에요. 진피 위쪽. 표피 바로 밑에 모세혈관이 흐른다. 그래서 모세혈관까지 들어가서 흡수가 돼야 돼요. 모세혈관은 미세망 구조로 돼 있어요. 커튼 이쪽에서 보면 저쪽 바깥쪽이 보이듯이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모세혈관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들어간 원료가 진피에 막 도착하는 즉시 빨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체내를 전체를 흐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체내 세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영양입니다. 영양물질이 체내 순환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네요. 조심하시기 바라며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